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 한도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찬물 한 잔을 바로 들이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 행동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해해 보이는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차가운 투석기에 평생 의지해야 하는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신장을 죽이고 있다는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지독하게도 과묵한 장기라 70%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생사가 갈리는 순간을 목격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투석실에 꼼짝 않고 누워 뒤늦은 후회 속에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힘없이 속삭이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저는 누군가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저는 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뒤로 하고 여러분께 자연 치유의 비결을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비싼 영양제도 위험음 천만한 수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는 꿀 한 숟가락입니다. 꿀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비웃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재료는 우리 의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몸을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 소변을 볼 때마다 누군가 세제를 부어놓은 것처럼 변기에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이 가득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자꾸 깨는 바람에 잠을 설치십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세상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 여과막이 찢어져 몸에 남아있어야 할 귀중한 단백질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긴급 SOS 신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5가지 핵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망가진 신장 여과기를 수선하는 꿀의 기적적인 원리. 둘째,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꿀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셋째, 꿀을 섭취해야 할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금기사항. 그리고 5째, 꿀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꿀이 어떻게 죽어가는 신장 여과기를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잠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다 압니다. 분명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겁니다. 한 의사 양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꿀도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니오. 늙으면 단 걸 절대적으로 끊어야 신장이 산다던데. 제정신이오. 네, 여러분의 걱정과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30년 전 젊은 레지던트였을 때 저 또한 환자들에게 절대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치던 엄격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학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정제된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하얀 정제 설탕은 혈관을 파괴하고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격렬하게 타오르다 꺼지며 유해한 재를 남깁니다. 반면 천연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꿀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귀한 황금빛 액체 속에는 180종 이상의 살아있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숯불처럼 은은하고 끈기 있게 타오르며 죽어가는 신장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신장의 미세 혈관에 눌러붙은 녹을 닦아냅니다. 여러분이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며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신장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흰 설탕을 넣으면 신장은 자극을 받아 피폐해지지만 꿀을 쓰면 신장은 조용히 힘을 흡수해 회복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 따위가 아닙니다. 꿀의 한겸증 효과와 기적적인 조직 재생 능력은 이미 수많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구체적인 성분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그 기적 같은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주방에 있는 꿀단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려면 이 의학적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꿀이 신장에 가져다주는 회생 효과는 다음 세 가지 큰 작용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사구체의 염증을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100만 개의 미세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 여과기는 아주 고운 밀가루채와 같아서 영양분은 남기고 찌꺼기는 걸러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혈압이 오르면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이 여과기에 들러붙어 녹슬게 하고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과기가 녹슬면 그물망이 막히거나 찢어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이들은 혈류를 타고 신장 깊숙이 들어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이라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세포 손상이 현저히 줄었고 사구체 여과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깨끗한 에너지원을 공급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된 노동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흰 쌀밥이나 빵은 소화될 때 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안간힘을 쓰게 만듭니다. 반면 꿀은 꿀벌이 이미 1차적으로 분해해 놓은 단당류이기에 힘든 소화 과정 없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어 신장 세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연료가 됩니다. 이 차이를 비유하자면 낡은 트럭에 검은 매연을 내뿜는 디젤유를 넣는 것과 최신 전기차에 깨끗한 전기를 충전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에 깨끗한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시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어 몸에 붓기가 빠지고 만성 피로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효과로 꿀은 훌륭한 천연 항생제입니다. 노년층의 신장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아래에서 위로 역류해 신장의 둥지를 틀고 고름을 만듭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수소, 즉 우리가 소독약이라 부르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바로 이 물질이 신장과 방광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을 소탕하여 세균이 살 수 없지 않은 무균 환경을 만듭니다. 양약 항생제처럼 부작용이나 내성 걱정 없이
여러분 몸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언합니다.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전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 설령 불로초라 할지라도 때를 모르고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신장의 수명을 10년 되돌려줄 꿀 섭취 황금 시간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꿀이 신장의 구원투수라는 건 알았지만 분명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천년묵은 산삼도 시간을 잘못 맞춰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물 한 그릇도 제때 마시면 보약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터득한 신장을 구하는 골든타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잘 잡으면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 한 방울도 섭취하지 못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밤새 신장은 쉴 새 없이 피를 걸러내느라 혈액은 끈적하고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면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장은 열 충격을 받아 소스라치게 놀라 쪼그라듭니다. 이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천과 비슷한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긴 밤 동안 신장과 방광에 고인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정의 기자 쉬고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꿀물은 흡수가 매우 빨라 뇌와 신장에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펌프질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이 습관을 처방했을 때 딱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색이 다시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구가 갑자기 뻥 뚫린 것과 같은 상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점심 식사 후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직설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로 몸속 수분을 억지로 짜내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은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듯 물이 있어야 사는데 서식 환경을 빼앗기니 고통 속에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믹스커피 속 식물성 지방과 화학 설탕은 혈관을 기름때처럼 끈적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 습관을 버리고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바꾸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무엇보다 신장에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레몬 조각을 하나 띄우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의 천적이며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고 레몬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손발 붓기가 빠져 놀라워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시간,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하실 겁니다. 한 박사 무슨 엉터리 소리요.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란 말이요. 네, 노인들의 가장 큰 공포가 야간요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이 메커니즘을 들어보십시오. 물을 한 사발 가득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
혹은 가장 좋기로는 티스푼 하나의 꿀 원액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삼키기를 권합니다. 왜 이것이 생존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한밤중에 깨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이 차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우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껴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비상경보를 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몸을 깨웁니다. 그러면 온몸이 긴장하며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숟가락은 간을 위한 에너지 비축 창고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뇌는 안심하고 여러분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줍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에서 항긴료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꿀은 신장을 쉬게 하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임상적으로 하룻밤에 4번에서 5번씩 깨어나 고통받던 환자들이 이 꿀 한 숟가락 요법을 적용한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침까지 푹 자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신장이 온전히 쉬어야 낮에 다시 피를 걸러낼 힘이 생깁니다. 이 3가지 시간대를 뼈에 새기십시오. 아침은 씻어내기 위해, 오후는 충전을 위해, 밤은 평안한 휴식을 위해. 이것이 꿀을 먹는 정석입니다.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비의 명약인 꿀이라도 잘못 먹으면 즉시 1급 독극물로 돌변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꿀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 고도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엄격히 지킨다 해도 제가 경고할 이 3가지 금기를 범한다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름길을 터서 신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꼴이 됩니다. 꿀이 좋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무분별하게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픕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의사의 마음으로 꿀을 먹을 때 신장을 끔찍하게 파괴하는 3가지 행동을 나열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것으로 바로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거운 물을 후후 불어가며 마셔야 속이 따뜻해지고 좋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나 가스불 위에서 막 끓은 물에 꿀을 탑니다. 이 행동은 꿀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핵심 전사인 귀중한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고 변성되어 이때의 꿀은 영혼 없는 설탕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꿀이 신장에 들어가면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 독소만 남겨 신장 여과기를 더욱 끈적하고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제발 이 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로 꿀을 팔팔 끓는 물에 타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물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 손가락을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40도 정도가 되었을 때 꿀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효소들이 살아남아 몸속으로 들어가 신장의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 즉 너무 진하게 타거나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꿀이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크게 퍼서 드시거나 하루에 5-6번씩 죽처럼 진하게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장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이때 신장은 넘쳐나는 당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는 더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역과 과부하라고 하며 쉽게 말해 신장 엔진이 과열되어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신장이 쉴 새 없이 풀가동하다. 결국 지쳐서 완전히 고장나게 됩니다. 특히 당뇨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이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꿀은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타서 드실 때는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로 묽게 타는 것이 신장이 영양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실수는 가짜 꿀, 즉 사양벌꿀, 설탕 먹인 꿀을 먹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팔리는 커다란 꿀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꽂혀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양봉업자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벌이 뱉어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불리지만 그 본질은 텅 비어 있어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은 조금도 없고 전부 자당 설탕뿐입니다. 이런 꿀을 먹으면 신장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를 걸쭉하게 만들고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제1의 주범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물엿이나 고분자 액상과당을 섞어 팔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액상과당은 신장의 극약과도 같아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괴사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찬물 테스트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리면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이나 사양벌꿀은 물에 닿자마자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라벨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탄소동 유연소비라는 지표를 찾으십시오. 이 숫자가 -22.5 이하이어야 진정한 천연 벌꿀입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 했습니다. 제발 건강을 위해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신장을 살리기 위해 먹는 것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의 천연 벌꿀을 찾으십시오.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꿀의 회생 능력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꿀 선택법과 섭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꿀과 함께 먹으면 약성을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신장을 철벽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단짝 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할 이 배합 공식을 안다면 여러분 신장 건강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짝은 바로 신선한 레몬이나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따뜻한 꿀물에 얇은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구연산염을 생성하여 소변을 알칼리화합니다. 이것은 신장 결석에 천적으로 칼슘 결정이 뭉쳐 돌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조합은 결석을 녹이고 자연 배출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짝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는 확실한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이나 현대의학 모두에서 신장은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천이 낮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여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티스푼 끝으로 성질이 따뜻한 약재인 계피가루를 조금만 떠서 꿀물에 섞으면 따뜻한 기운이 몸에 즉시 퍼지며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 환자들에게 이 꿀 계피차는 그 어떤 보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내일 아침 밋밋한 꿀물만 드시지 말고 레몬이나 계피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미각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신장 세포가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잔혹한 진실을 경고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극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금기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도 소문만 듣고 고집스레 꿀을 먹는다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사의 경계선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꿀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모든 인류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꿀 한 숟가락이 신장 기능을 끝장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당장 꿀 섭취를 중단하거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절대 금기 대상 첫 번째는 말기만성 신부전 환자, 구체적으로는 사기 이상인 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으로부터 칼륨 섭취 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혈액 투석 중인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황금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10% 미만인 말기 신부전 환자는 소변으로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부정맥,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입니다. 신장을 살려보겠다고 먹은 꿀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투석 중인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완전히 통제불능인 중증 당뇨병 환자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한 단당류라 해도 화학적으로는 여전히 당입니다.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거나 고용량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는 분들이 꿀을 더 섭취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은 사구체 모세혈관을 당화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기능을 상실케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꿀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혈당이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의사의 감독하에 극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손주 어린아이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아이가 기침이나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 아이가 생후 12개월 미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손주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천연 벌꿀에는 종종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인은 위산이 강해 이 균을 쉽게 죽이지만 소화기가 미성숙한 연간은 이 균에 감염되면 보툴리즘 중독을 일으켜 전신 근육, 마비호흡 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 혀에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제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3가지 생사가 걸린 경우를 제외하면 꿀은 신이 신장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의학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임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찾아왔던 한 남성 환자의 차트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희망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7년 전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초췌한 모습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핏기 없이 잿빛인 얼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은 발목 양말 자국이 살에 깊게 패어 다시 올라오지 않던 피부. 김철수님은 모범적인 은퇴자였지만 매일 밤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생지옥과 다름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룻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가야 해서 깊은 잠을 자본 기억이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역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아 신장이 위독하니 팔에 투석 혈관 수술을 준비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늙어서 차가운 투석기에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저는 양약을 추가로 처방하지 않고 방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요법을 그대로 지도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독을 위해 따뜻한 꿀물을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버리고 꿀 레몬차로 바꿀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전 꿀 한 티스푼을 머금어 간을 보호하고 신경을 안정시킬 것. 처음에 그분은 대학병원도 포기했는데 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듯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의학적 기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야간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재검진 날 제 방으로 걸어 들어온 분은 혈색이 돌고 윤기가 흐르는 김철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씬해졌고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을 멈추고 안전 범위로 꺾여 내려왔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김철수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5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투석기 없이 매주 팔공산 등산을 다니십니다. 작은 꿀 한 숟가락이 죽어가던 신장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며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공유한 꿀 한 숟가락의 기적은 단순한 영양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양심 고백이자 자식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보내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투석실에서 눈물 젖은 이별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선량하게 사셨는데 단지 신장을 지키는 의학 상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말년을 병원 기계에 맡겨야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늙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만 하며 누워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물 한 잔이 지친 신장을 달래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얀 병상에 누워있는 대신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구명조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한 가정을 인공신장 투석이라는 공포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 의사 한도윤은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의학적 진실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요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존엄하고 건강하며 고통 없는 노후투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기차다.